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또 공부를 해야겠죠.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은 10월 17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기리분들이 편하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는 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다시피 좀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조금 발 뻗고 잤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문제겠죠. 야, 여기까지는 이제 3천까지는 잘 탈환을 했는데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5일선은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든 이평선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멀리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야,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절대 흥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는 조금 유의미한 반등을 해줬으니까 다음 주는 살짝 쉬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딱 3015, 3000에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3000을 깨고 내려간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꼽아보자면은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바닥을 살짝 다져준 다음에, 그리고 그 위치는 아마 2950선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오른쪽이 더 높은 쌍바닥을 만든 다음 슬금슬금 올라가 3100을 뚫고 그 다음에 3200까지,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 선이 3200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당장 갈 수가 없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달 초에 같이 공부를 했었죠. 아마 10월 달에는 전약 후강이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을 기대하며 이제 남은 보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잠깐만, 아직까지 다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60주랑 그 다음에 120주선은 쭉쭉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 연속 노란색 선이 60주선을 살짝 지지하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봉을 보니까 2900에서 3000 사이 여기쯤이 바닥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떠한 호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재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계속 바뀌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10월의 평균을 사자, 이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주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나타내도 너무 놀라지 말자.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폭이 조금 더 큰 코스피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그리고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이렇게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걸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이평선도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결국 깨고 올라가려면 강한 호재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실적이 엄청나게 좋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000을 깨고 쭉쭉 올라가서 1020, 1040, 1060 이렇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증시를 갑자기 불 뿜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호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이번 주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런 것들 살짝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다른 정보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화요일에는 매수하다가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매도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물량을 누가 샀나, 그걸 봤더니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크게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4일 연속 매수를 했다, 이 부분에서 야, 여기가 진짜 바닥일까, 이러한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심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증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아쉽게도 외국인이 돌아와야 굴러갈 수 있는 수레바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이라는 마부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 수레바퀴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3원,
꽤 많이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다시피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환율이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돌아오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할 수도 있겠죠. 한번 이 부분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악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WTI 쭉쭉 올라갑니다. 82.28달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벌써 1.574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인가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지만 일단은 인플레 그리고 금리 상승 관련주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장이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다우 1% 상승, 나스닥 종합 0.5% 상승, S&P 500 0.75% 상승. 이 흐름을 월요일날 우리 코스피도 조금은 받고 출발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때까지 보다시피 흥분은 금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를 빠르게 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의 은행주 동반 강세, 미국 경제가 강하고 건강하다는 이러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는 여러가지 악재 때문에 이제 미국장도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시각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아직 건강하네 이러한 투자 심리가 반영되며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S&P 500 기업 중에서 41개가 실적을 내놨는데 그 중에 80%가 예상 주당 수익률을 상회를 했다고 하네요.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결국 미국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실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적이 과연 미국처럼 좋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진 않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미국이 오르는데 우리는 오르지 못하는 디커플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와중에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3.8% 상승, 웰스파고 6.7% 급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간 체이스 2.8%, 1.9% 상승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이 금리 상승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은행주를 조금은 투자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은행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는 0.7% 증가며 시장의 전망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원래 다우존스가 실시한 시장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였는데 0.7%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6만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첫 비트코인 선물 거래 펀드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났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러한 허가가 나온다, 그러한 시각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막상 그 뉴스가 진짜 나왔을 때는 결국은 뉴스에 팔아라 하니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코인을 하시는 기분들은 그때 타이밍을 한번 잘 맞춰서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힘입어 테슬라, 코인베이스는 각각 3%, 7.9%나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우리 증시를 어떻게 보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투자 심리에 웃고 우는 코스피 지수였다. 증권가는 당분간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주도주가 부재한 만큼 유가 안정 여부나 실질적인 변화 등을 살펴본 후 추세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주 유가 안정 여부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NH투자는 2,900에서 3,030, 이 정도면은 이번 주 내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2,950에서 3,050으로 살짝은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길이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흐름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마다 그때는 그렇게 유튜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팟빵이라는 그런 어플에서 시황정리나 그때 이제 3%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주도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뉴스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이런 급등주, 테마주 그런 거밖에 못하는 그런 저를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하면서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 기릿은 그런 경험을 살려 직장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진짜 딱 이거만 들으면 전부 다 이해가 가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부지런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픽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아직까지 매도 일색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산 건 무엇인가? 연기금이 매수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연기금이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와중에 사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 현대차, 두산중공업, 현대글로비스, 기아, 천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카카오, 고려아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I, 하나솔루션, SKIT, 삼성바이오직스,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두산퓨얼셀, 코웨이를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현대차, 크래프톤, 현대글로비스, 삼성엔지니어링, SKIT, 두산퓨얼셀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압도적으로 매수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를 하던데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하나솔루션, 기아,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하이브, 에코프로, 천보, DPC, 다원시스, 현대차, 한전기술, CS윈드, KB금융, 우리금융지주, FNF, LG화학우, 네이처셀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2차전지, 그 다음에는 완성접계, 그리고 친환경 은행 이렇게 꼽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SK케미칼, 에코프로, 천보, 우리금융지주를 먼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삼성전자를 1조 2천억이나 매수했네요. 그리고 2등은 진짜 온도 차이가 큽니다. 1등은 무려 1조 2천억이나 매수했는데 2등은 900억밖에 매수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삼성전기, 삼성전자우, 대한항공,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고버스, 셀트리온, SKIT,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 카카오게임즈, 아이진, 삼성SDI, 데브시스터즈, 일진머티리얼즈, 타이거FM 메타버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굵직한 거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는데 오징어 게임 대박나자 벌어진 일. 미디어 엔터 업종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K-팝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K-미디어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은 역시 K-팝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난번에 기생충이 대박을 치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도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K-콘텐츠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K-팝은 조금 많이 올랐고 그 반대로 K-콘텐츠가 오르고 있으니까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조금 더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 지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나스닥 그 다음에 신흥국에 불리한 그러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 미국에 투자를 할 때는 나스닥보다는 다우, S&P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고 그리고 한국에 투자할 때는 신흥국에 불리하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미국도 조금 투자를 해볼까 이러한 시각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블룸버그 이번 달 내에 비트코인 ETF 4개 승인될 것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죠. 이때라도 샀어야 됐는데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아마도 인상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그래 은행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과연 은행주는 갈수록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머크에서 미국의 FDA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는 데는 몇 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마도 이 뉴스가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딱 느낄 때 아직까지 코로나는 우리랑 근처에 있는 위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나오는 그 순간 일단 사실상 시간 문제지 코로나는 끝났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주식뿐만 아니라 코로나 없는 세상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애플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생산을 1000만 개를 줄인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애플 주가도 1% 정도 빠졌던 걸 기억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아이폰 관련주가 당연히 부품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000만 대가 줄었으니까요. 그러한 영향으로 주가가 빠진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아니 원전이니까 불타는 게 아니라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가 소형 원자로 전기차, 친환경 항공기 등에 4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프랑스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가 같이 따라 움직일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환경을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중간 단계가 원자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갈수록 이러한 뉴스가 많아질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주 바닥 찍었나 외인 기관도 사들인 현대차, 기아 전망은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자동차주가 슬금슬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부릉부릉. 그 이유는 이때까지 발목을 잡았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조금씩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언제 움직이죠?
항상 6개월 먼저 움직이죠. 그러니 반도체 수급난이 내년에 풀린다면 지금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완성차에 관련된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관심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행들 3분기 실적도 탄탄대로 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니까 이러한 시각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은행에 관련된 기업들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18일 월요일에 탄소 중립이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온실가스에 관련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애플 18일 특별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맥북 프로와 에어팟 신형이 공개되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3분기 GDP 발표도 월요일날 있고요. 미국 9월 산업생산, 중국 9월 산업생산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구글 10월 19일 픽셀 6 폰이 발표 행사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구글이 독자 칩을 장착한 전략 스마트폰 픽셀 6와 픽셀 6 프로를 이달 중순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SKT 누구 컨퍼런스 2022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러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은 언팩 파트 2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겔Z 플립 3가 비스포크처럼 나오지 않을까. 아까 보셨던 그 뉴스처럼 아이폰 생산량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 빈자리를 겔Z가 계속 대박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덩치 커진 나로 누리호가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같은 날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될 예정이며 대구에서는 국제미래 자동차 엑스포가 21일 개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대, 기아, 지프, 로터스, 벤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큰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리산 드디어 공개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예고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긴가민가입니다. 1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주식은 어떤 식의 흐름을 나올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트래블러스, P&G, 그리고 수요일엔 테슬라, 바이오젠, 목요일엔 네이버, KB금융, 포스코케미칼, 인텔, 누코, 유니온퍼시픽, AT&T가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월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근 바닥을 다지고 있는 네이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면 또 한 번 더 이제 다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우리가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서프라이즈까지 나온다면 은행에 관련된 기업들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양봉 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